꿈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정을 즐기며 행동하면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성공한다고 믿으니 행동할 수 있습니다. 개선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틀림없이 성공하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소원은 진짜 소원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사이토 히토리의 부자의 행동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으신가요?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요? 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꿈을 이루기 위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행복도 성공도 행동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책은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함께 행동의 소중함을 담고 있는데요. 사이토 히토리의 부자의 행동 습관,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마음속 죄책감을 풀어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에게 좀 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세요 라는 조언은 무의미할 뿐입니다. 오히려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왜냐하면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원래부터 지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를테면 언제까지 영어 회화를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기, 언제까지 10억 모으기 등의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불가능한 일부터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불가능한 일이 자신을 옥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죄책감이 가득합니다. 부모님과의 약속, 선생님과의 약속,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신과의 약속. 그 약속들을 전부 지키지 못했다는 엄청난 죄책감이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그 죄책감부터 풀어주어야 합니다. 가령 당신이 일기를 쓰려고 결심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작심삼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3일간 써봤는데 나랑은 안 맞아서 그만뒀어 라고 말하면 됩니다. 해보니까 알겠더라 라고요. 그러는 대신 조용히 그만둔 후 난 역시 끈기가 없어 라거나 난 틀렸어 라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면 그것이 죄책감으로 변해 당신의 마음에 응어리가 생기게 됩니다. 남과의 약속도 자기와의 약속도 같은 이치입니다. 입을 다문 채 그만두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이 되어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이 점을 주의하세요. 실패도 일종의 성공입니다. 만약 당신이 작심삼일형인 사람이라면 일기를 나흘간만 쓰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언제나 작심삼일로 끝나던 사람이 나흘 동안이나 일기를 연달아 썼다면 그걸로 이미 성공한 셈입니다. 당신이 전에는 못했던 일을 계속 해내는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성공 경험을 계속 쌓아나가지 않으면 성공한 사람이 되지 못할 테니까요.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로 인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성공이니까요. 요컨대 본질적으로 말하면 실패란 없습니다. 단지 경험이 있을 뿐이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라는 경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단 오늘의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고 다시 내일을 향해 도전하면 됩니다. 그런다면 미래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의 도전은 내일의 경험으로 바뀝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질 것 같은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진다 하더라도 단지 자기 자신에게 진 것입니다. 상대가 강해서 지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약해서 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를 바꾸어 나가면 됩니다. 지는 습관을 이기는 습관으로 바꾸면 됩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나 자신이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실패와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나에게 그 일에 실패할 만큼의 실력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을 통해 이제는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점을 고치고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나 자신입니다. 100번 져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에 이겨야 진정한 승리입니다. 생각에는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지만 원숭이는 새를 보고도 그저 새라고 인식할 뿐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새를 보고 나도 날고 싶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날고 싶다는 인간의 생각이 비행기를 만들고 제트기를 만들었으며 로켓도 만들었습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뿐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상당수입니다. 신이 우리에게만 부여한 그 힘을 쓰지 않은 채 죽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책에 항상 이렇게 씁니다. 인간이 하는 생각은 엄청나다고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결국 지금의 현실 세계를 만들어 왔으니까요. 그 사실을 알면 누구라도 생각에 엄청난 힘을 깨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내재된 엄청난 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생각의 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책을 읽고서도 히토리 씨는 특별하니까 라고 말하겠지요. 하지만 그건 틀린 말입니다. 신은 특별한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도 나도 모두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에너지는 엄청납니다. 인간이 신념에 불타오를 때는 정말로 굉장한 파워가 나옵니다. 제가 만든 긴자 마루칸이란 회사는 거품 경제 후에도 리먼 쇼크 때도 실적이 계속해서 늘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저에게는 마루칸은 계속 성장한다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루칸은 계속 성장한다라는 신념을 표출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제가 이 신념을 표출하는 한 마루칸은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즐겁다 즐거워 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옛날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보다 영양 섭취량이 적었는데도 더 많이 일했습니다. 이는 옛날 사람들이 생기발랄하게 살았기 때문이죠. 오늘날 생기발랄한 사람을 보기 힘든 이유는 생기발랄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그만큼 적어서입니다. 시험삼아 기운난다 혹은 힘난다 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외쳐도 좋습니다. 그러면 말의 힘이 작용해서 기운이 솟게 되어 있습니다. 말의 힘은 우리의 마음을 무엇과 연결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작용합니다. 텔레비전은 NHK의 채널을 맞추면 NHK의 전파를 수신합니다. 다양한 전파가 섞여 들어와도 보려는 채널과 같은 주파수를 미약하게라도 발신하기만 하면 그 채널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는 즐거운 일, 괴로운 일, 기쁜 일, 무서운 일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 가운데 어디에 의식을 연결시키는지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도 달라진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어디에 연결시킬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즐거운 일과 연결하고 싶다면 즐겁다 즐거워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에게 반드시 즐거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생각에 에너지를 더하면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싶어 라고 상상한 결과 전화를 발명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저 달에 가보고 싶어 라고 생각한 뒤 그 결과로 로켓을 발명했습니다. 이처럼 생각에 에너지를 더하면 물질적 형태를 띠게 됩니다. 하늘을 날고 싶다라는 생각에 긍정의 에너지를 더했더니 비행기가 탄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각에 두려움이라는 에너지를 더하면 이 또한 형태로 드러나 두려워할 만한 일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싫은 일을 당했다면 그런 짓은 그만두십시오 라고 경고하는 등 회피의 에너지를 더해야 합니다. 계속 참다 보면 두려움의 에너지가 축적되어 또다시 두려워할 만한 일이 형태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싫은 일이란 단순히 우연히 겹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생각에는 긍정의 에너지를 더해서 현실화시키고 나쁜 생각에는 회피의 에너지를 더해서 현실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에너지를 구분해서 쓸 수 있으니까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있다였습니다.